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번엔 용산 전 행정관 의혹입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 입장부터 보시죠. 자, 현재 정부 투자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며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 국민과 당원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라며 공격 사주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부끄럽고 한심하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대표가 얘기한 인물은 김대남 SGI 서울보증상근감사위원입니다. 정부직이고요.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시민소통비서관실 지난해 10월까지. 그런데 어떤 내용을 이른바 얘기했고 그게 녹음됐고 공개된 건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는데 이 서울의 소리 아시다시피 여사와 굉장히 오랜 기간 통화한 걸 몰래 녹음했고 그걸 MBC 등에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었고 이 명품백 사건에도 깊이 관계가 돼 있는 그 매체입니다. 그런데 그 매체를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 길게도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내용이 더 논란인데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한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하더라. 배은망덕이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 쳐라. 그럼 여사 좋아하겠는데 라며 이른바 진영을 넘어서 서울에서 유튜버에게 한동훈을 치라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을 치라 라고 전직 대통령실 참모가 서울의 소리에게 얘기를 했고 이틀 뒤 서울의 소리는 실제 한동훈 대표를 칩니다. 이렇게 해요. 총선 예산 중 70억을 여론조사에 사용했더라. 한동훈 본인 대선 여론조사더라. 이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다. 이틀 뒤 서울의 소리가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는 진영을 팔아먹는 공작이다라며 굉장히 발끈하고 있습니다. 전주 의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김대남 씨 대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녹취록만 봐서는 진실이 무엇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이명수 씨가 누군가요? 정말 뭐 저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 대변인을 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게 그 MBC와의 그 김건희 여사 녹취. 사실 이게 방송이 됨으로써 굉장히 곤혹스러웠거든요. 이렇게 이명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통화를 하면 안 되는 분이죠. 네네. 그런데 이분하고 지금 몇 달에 거쳐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사람. 근데 아마 이 김대남 씨가 보니까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 5달 정도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만 통화한 시점은 아마 그 이후에 통화를 이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실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 정말 이명수라고 하면 저는 옴소리가 쳐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과 몇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공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 특히 대통령실이라는 굉장히 위중한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할 처신인가. 이명수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분의 어떤 그런 공직에 대한 뭐 가치관이랄지 처신 이런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명수 씨가 명품백을 구입해서 최 목사에게 준 사람 아닙니까? 최재형 목사 사건에도 깊숙이 연루가 돼 있죠. 그 명품백 사서 준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이명수 씨가 서울의 소리가 노리는 거는 당정 갈등을 계속 유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 이 배후에 누가 있겠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을 이런 이제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계속 그렇게 거리를 오히려 더 벌어뜨리는 뭐 이러한 지금 녹취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의 소리가 지금 노리는 것은 지금 있는 이런 당정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여사예요. 지금 뭐 10월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여러 가지를 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특검법이 재표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해서 모든 것을 지금 김건희 여사로 몰아가려는 좀 이러한 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차제에 이 김진남 씨의 녹취록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 국정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회에서 또 김건희 여사를 계속 소환을 해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남 씨가 지금 대리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입장을 밝혔으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좀 이것은 정확히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보면 이제 그 김종혁 그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김대남의 배우는 누구냐. 그다음에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김대남 씨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한 대표 말고 다른 이제 그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다 이제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그 아까 그 통화한 올해 그 7월 10일의 상황은 이미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한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김대남의 배우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는 좀 앞서가는 의혹 제기일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이 언론 보도가 됨으로써 오히려 당정 갈등으로 또 비춰질 수 있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김대남 씨가 하루빨리 나와서 네. 본인의 이러한 그 녹취록의 경위랄지 아니면 녹취록에 나온 그 말의 진실 여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밝혀서 이 당정 갈등 그다음에 또 다른 데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조속히 저는 진상을 해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가 부끄럽고 한심하다 국민들 보기에라고 했고 한 대표와 가까운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배우가 누구냐, 누가 사주했냐라고 이제 배우론을 의심하고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공작 정치한 사람에게 사실은 이 정부 준정부 기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서울보증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가게 된 이 보상은 누가 해준 거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다른 데도 아닌 서울의 소리에게 한 대표를 치라. 그것도 대통령실에 있었던 선임 행정관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영부인도 서울의 소리랑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영부인 되시기 전이었다고 해도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현직으로 있었던 선임 행정관이 시민사회수석실에 이렇게 서울의 소리랑 소통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정부의 그 공식 무슨 대변인입니까? 어용방송입니까? 서울의 소리가? 저는 참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막 오픈을 갖다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어용방송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영분에 이어 선임 행정관까지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걸 보면 진짜 저희 같은 사람은 어안이 벙벙하고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외워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고 이해가 안 될 땐 외워라. 그다음에 서울보증이요. 예.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데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한 93%인가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예보에서 변호사 했었잖아요. 서울보증이 왜 예보의 자회사가 됐느냐? IMF 때 서울보증이 망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곳이다. 거기에 이제 공적 자금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예금보험공사가 거의 그 뭐 최대 주주이고 뭐 90몇 % 이제 지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결론적으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거기 사장님들은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최고위직 하셨던 분들이 지금 사장으로 계시고 있고 예. 계속 그랬어요. 거기 이제 감사잖아요. 감사 넘버 2인데 감사도 되게 좋은 자리예요.
저 같은 사람 진짜 감사시켜주면 뭐 충성을 다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라도 하고 금융위원회 법률 고문 역할이라도 하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 저 서울 보증에 감사시켜줘도 어찌어찌 이렇게 변명이 되는데 김대남이라고 한 사람 뭐 하던 사람입니까? 연대 토목공학과 나와가지고 무슨 건설회사 뭐 이런 데 다니다가 그 대통령실에 잠깐 있다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 좋은 자리인 서울보증의 감사로 딱 내려갔다라고 하면 그 뒤에 누가 있지 않고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커리어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겠는가. 저부터도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남 씨 녹취록이 딱 공개가 됐으니까 이 내용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냥 스스로 그냥 막 혼자 그냥 막 생각해서 떠든 것이다라고 과연 이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곤경에 처해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지금 정권 자체가 아주 그냥 곤란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최재형 목사의 그 디올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명수잖아요. 서울의 소리. 그런데 그 이명수하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그 가운데에서 그 청와대 그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이라고 한 사람이 그 직접적인 당사자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 정부의 기강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많은 국민들 특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격을 사주한 거잖아요, 녹음 내용을. 네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뭐 김대남 선임행정관, 전직 선임행정관 본인이 어찌 이 매체와 친해져서 이 말 저 말 그냥 예를 들어 허풍도 떨고 센 척도 하고 부적절하지만 한 걸까요? 아니면 김종혁 뭐 최고위원 등등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 김대남 혼자서 이걸 벌인 이른바 공작이냐 배후가 있는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서울보증에 갈 때 내가 골라서 갔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여사하고 가까이 있을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그렇게 알짜 핵심적인 소위 뭐 연봉이 3억 되는 사람을 행정관이 골라간다? 배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난 전당대회 때 이 김대남 씨가 서울의 소리한테 전한 얘기고 서울의 소리가 보조하자 말자 누가 그걸 받아먹었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받아먹었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 당비 가지고 개인 여론조사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몸통이 누구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이 처신을 잘못하는 게 일면식도 없는데 저렇게 같이 버젓이 사진 찍은 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행정관이 임명장 받을 때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서 있고 차례로 사진 찍기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잘못됐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도고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억하심정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지난 10월달에 2002년 10월달에 최초로 대통령실에서 사직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인 최인구에 출마를 해야 한 예비 후보인데 그 자리에 누가 전략공천으로 내려왔냐면 이현모 비서관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뭔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사감이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이의제의예요.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물리치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도 오랑캐고 한동훈 대표가 오랑캐가 된 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대통령실의 윤 정부의 대통령실은 정말 시민 소통을 잘하네요. 서울의 소리하고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데 좌파하고도 소통을 하고 우파하고 소통하고 참 그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개념도 없고 이런 개념 없는 사람, 토목하는 사람이 시민소통 수석실에서 왜 들어갑니까? 대통령 후보 팬클럽 관리자로 들어간 거잖아요. 5개월 있다가 행정관 이름 팔고 총선 출마하고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화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차분하게 대통령실을 4년 동안 5년 동안 관리할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차고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절반 이상은 자기 총선에 나가기 위한
진검다리식으로 대통령실에 반이 와 있으니까 대통령실이 안정될 리가 있고 이 정부가 초기부터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런 인물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주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물론 이 김대남 씨가 어떤 의도로 서울의 소리와 통화를 했는지 본인만의 생각인지 본인 말고 누가 또 있는지는 아직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